안녕하세요. 똑똑한 투자를 지향하는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속속들이 파헤쳐볼 종목, 바로 나노바이브로닉스, 티커 심볼은 NAOV입니다. 이 작은 의료기기 회사, 이름은 좀 생소하죠? 하지만 이 회사가 품고 있는 기술적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반면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투자자로서 간과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위기 또한 도사리고 있는데요. 과연 기회가 될지 아니면 함정이 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명쾌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시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약을 먹거나 심지어 수술을 받지 않고도 지긋지긋한 만성 통증이나 감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요? 이게 무슨 SF 영화 같은 얘기냐고요? 그런데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에 도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노바이브로닉스라는 회사의 존재 이유이자 모든 기술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그 거대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나선 회사가 바로 나노바이브로닉스입니다. 2003년에 설립됐고 직원은 30명 남짓한 작은 회사지만 그들이 가진 아이디어만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기술로 새로운 치유의 물결을 만들겠다는 건지 그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심장과도 같은 기술, 바로 표면 음향파, 영어로는 SAW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의외로 간단해요. 우리 몸에 전혀 해롭지 않은 아주 약한 초음파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걸 피부에 붙이는 패치를 통해서 몸속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음파가 우리 몸의 세포를 살살 깨워서 자연 치유를 돕고 특히 박테리아들이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만드는 끈적한 막, 바이오필름이 생기는 걸 막아줘서 감염을 예방하는 거죠. 통증 완화 효과도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비침습적이라는 겁니다. 칼을 대거나 주사를 찌르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정말 큰 장점이죠. 나노바이브로닉스는 이 SOW라는 핵심 기술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유로쉴드는 병원에 쓰는 소변 카테터에 붙여서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유로 감염을 막아주는 제품이고요. 페인쉴드는 이름 그대로 통증을 막아주는 건데 근육통이나 관절통에 쓰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재향군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운드쉴드는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돕는 패치, 엔뷰는 영양 공급 튜브를 몸속에 정확히 넣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정말 하나의 기술로 여러 분야를 공략하고 있죠. 자, 근데 기술이 좋다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제 효과가 증명되어야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병원인 쉐바 메디컬 센터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유로실드를 쓴 환자들에게서 카테터 관련 감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환자들이 느끼는 불편함도 훨씬 나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회사가 우리 제품 좋아요 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제3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그 효과를 입증해 준 거니까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죠?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기술이라도 회사는 결국 돈을 벌어야 살아남습니다.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나노바이브로닉스가 마주한 아주 차가운 재무 현실을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데는 과연 어떤 대가가 따르고 있을까요? 이 차트 딱 보기만 해도 좀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2025년 2분기 매출이 약 49만 달러인데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70%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냥 조금 부진한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곤두박질 친 거죠. 회사의 성장 동력인 매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꺾였다는 건 정말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줄어든 것보다 더 뼈아픈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마이너스 480만 달러. 지난 1년 동안 이 회사가 기록한 순손실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65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돈을 벌기는커녕 1년 동안 65억 원을 그냥 태워버렸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더 명확해집니다. 한번 보세요.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총 매출은 230만 달러인데 회사를 운영하는 데 쓴 돈, 즉 영업비용은 890만 달러입니다. 번 돈보다 쓴 돈이 거의 4배나 많다는 거죠. 연구개발도 해야 하고 마케팅도 해야 하니까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매출이 전혀 그걸 따라와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무섭다는 캐시번, 즉 현금 소진 문제로 직결되는 거고요. 그럼 이런 심각한 재무 위기 속에서 회사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살아남기 위한 정말 처절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2025년은 나노바이브로닉스에게 그야말로 생존을 건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투자자들이 지난 몇 달간 얼마나 아찔한 롤러코스터를 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6월에는 FDA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94%나 폭등했어요.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하는 희망이 부풀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달 최대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돈 수혈이었고요. 그리고 8월에는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주식 병업, 거기에 실적 발표까지 미루는 악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간 몇 달이었죠. 여기서 주식 병합, 즉 역분할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회사가 나스닥 시장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한 일종의 응급조치입니다. 나스닥은 주가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상장 폐지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개의 주식을 하나로 합쳐서 억지로 주당 가격을 1달러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50센트짜리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5달러짜리 주식 1주로 바뀌는 거죠.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한 건 전혀 아니고요. 단지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나노바이브로닉스가 가진 눈부신 기술적 잠재력,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마주한 암울한 재무적 현실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하나로 합쳐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가 이 회사를 둘러싼 모든 논쟁을 요약해줍니다. 왼쪽,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강세론자들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독점적인 특허 기술이 있고 시장 규모도 수십억 달러로 엄청나게 크죠. 임상 결과도 좋고 일단 급한 불을 끌 돈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비관적으로 보는 약세론자들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계속되는 엄청난 손실과 곤두박질 치는 매출, 외부 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실적 발표 지연 같은 신뢰의 문제까지, 한마디로 엄청난 잠재력과 그에 못지않은 거대한 리스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 공매도 비율입니다. 무려 25.72%.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4주 중 1주는 이 회사의 주가가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에 돈을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시장의 수많은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미래를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노바이브로닉스에 대한 투자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는 이 혁신적인 기술의 잠재력을 믿고 회사가 지금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는 미래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끔찍한 재무제표와 25%가 넘는 공매도 비율이라는 현실적인 위험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비단 이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기술주에 투자할 때 항상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